여러분은 매력 만점 꿀보이스 감성데디의 채널을 보고 계십니다. 채널의 최초의 여성 출연자신데 너무 영광입니다. 네. 간단하게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조수빈입니다. 제가 원래 감성데디의 열혈 구독자인데 직접 오게 돼서 너무 영광이에요. 아나운서 생활을 한 18년 정도 이제 되고 있고요. 18년? 예, 18년 다니다가 KBS 좀 오래 다니다가 이제 프리랜서 신부 나온 지 3년 됐고요. 이제 고정으로는 채널A에서 주말 메인 뉴스 단독으로 맡고 있는데 또 조수빈 TV 유튜버로도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제 채널에서는 주로 인간관계 이야기를 많이 맞아요. 하는데 너무 도움돼요. 그래요? 네. 도움됐어요? 네. 조수빈님만의 그 기싸움 걸고 무리하게 시비 거는 사람들이 있다면 어떻게 대하는 그런 철학 같은 게 있나요? 없죠.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그냥 피하는 게 상책인 것 같아요. 오프라인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면 그 사람 안 볼 수 있는 거고 네. 온라인이라면 요새는 웬만한 건 다 댓글 차단 기능이 그쵸, 있어가지고 네. 그런 것들 안 좋은 말에 안 좋은 반응에 나를 자꾸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 같아요. 사람이 왜 우리가 봤을 때는 진짜 막 세상 모든 거 다 가진 유명하고 부자인 뭐 연예인이나 유명하신 분들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잖아요. 이렇게 막 맞아요. 남들 때문에.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어떤 사람들 이해가 안 되거든요. 진짜 어떤 사람들은 너무 가난해가지고 오늘 한 끼도 해결하는 게 어려운 사람들 봤을 때는 그쵸. 이해가 안 될 수 네, 있는 이해가 건데 안 가죠. 자꾸 이제 안 좋은 반응에 나를 노출시키는 거 그게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고리즘, 인생도 알고리즘이라고 그쵸. 자꾸 내가 안 좋은 반응에 나를 노출시키면 자꾸 그쪽으로 쏠리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물론 뭐 해명해야 될 때는 해명을 해야 되지만은 누가 봐도 비상식적인 그런 반응, 나를 대하는 것들 그럴 때는 차단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차단하는 게 어차피 그 사람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이게 정답인 것 같은데요. 네. 제가 보기에는. 맞아요. 제가 예전에 그 명문대를 나오면은 뭐가 좋은지에 대해서 네. 이야기한 게 있는데, 네. 근데 그 어디까지나 명문대를 못 나와본 저의 아. 입장이었고, 근데 서울대로 나오신 조수빈님께서 보시기에 학벌이 인생에서 얼만큼 중요한지, 학벌이라는 게 10대 시절을 바칠 만큼의 그런 가치가 있는지. 아니 저는 뭐 서울대 법대나 의대는 아니라서 이런 얘기 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서울대잖아요. 근데 뭐 서울대 안에서도 이게 꽉끼리 그런 거 있긴 있거든요. 그렇겠죠. 나도 저기 갈 수 있었는데 이러면서. 근데 이제 제 경험을 얘기해 보면 저한테 이런 질문을 몇 년 전에 했으면 서울대 나오는 거 별로 메리트 없어요 했을 거예요. 왜냐면 저는 직업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전 방송을 하잖아요. 네. 방송은 학벌 순으로 잘 되는 건 아니에요. 아시지만. 그쵸. 뭐 김태희 씨처럼 엄청 엄나 민모였다면 달라졌을지 모르겠지만 방송은 학벌이 무시는 못하지만 그렇다고 그게 엄마 절대적인 것도 아니고 상대적으로 터지는 대학을 나온 분이 더 스타인 경우도 있고 그쵸. 예, 근데 제가 나이를 먹어보니까 느낀 거는 또 감성대리님이 영상 보고 동감했는데 좋은 학교를 나온다고 해서 잘 된다기보다는 망할 확률을 줄여주는 것 같아요. 저희 친구들도 보면은 잘 된 애도 있고 망한 애도 있어요. 다양한데 그래도 망하는 확률이 현저히 적지 않는가. 저는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학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제 꿈이 있었잖아요, 저도. 그러니까 10대 때 엄청 공부 열심히 했어요, 저는. 하루에 2시간, 3시간 자고 공부하고. 근데 하나도 안 힘들었어요. 너무 공부가 재밌으니까. 죄송합니다.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한 경험이었던 것 같은 게 공부는요, 이런 얘기가 너무 비호감인데 다른 인생을 살다 보면 내 뜻대로 안 되는 일 되게 많아요. 그쵸. 나의 의도 상관없이 갑작스럽게 불행이 닥치는 경우도 있고. 그쵸. 근데 공부는 어떤 특성이 있냐면 공부 아예 안 하던 사람이 문제집도 풀고 맞아요. 미안해요. 안 했어요. 규칙적으로 해요. 그러면 노력이 정확히 비례하진 않더라도 안 할 때보다 좋아져. 그쵸. 성적이. 발전하는 게 보이니까. 안 할 때보다 좋아져. 네. 그거는 정직한 것 같아요. 공부하는 방법만 제대로 찾아간다면 인생에 닥치는 많은 문제들보다는 내가 노력으로 인해서 올릴 수 있는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네. 또 본인이 머릿속에 넣고자 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다 날아가는 거잖아요. 10대 때 뭔가 노력을 해봤다는 거. 성취감을 맛봤다는 네. 게 중요한 성취감을 것 같아요. 맛봤다는 거. 아까 제가 알고리즘 얘기를 했잖아요. 네, 맞아요. 안 좋은 반응에 나를 노출시키지 말아야 되는 것처럼 내가 자꾸 성취감을 느껴. 내가 노력하니까 달라졌네? 내가 이렇게 정확하잖아요. 결과가 80점, 90점, 100점, 70점, 60점 객관적으로 나오잖아요. 결과가. 근데 인생에 많은 것들은 내가 잘한 건지 못한 건지가 주관적인 게 훨씬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성적은 그나마 수치화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내 성취를 계량할 수 있고 그런 걸 10대 때 그 경험을 했다는 것은 인생이 성취감에 노출되는 거기 때문에 삶에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에 되게 좋은 경험이다. 제가 느끼기에는 그냥 일반 명문대가 있고 그 스카이가 있고 그 스카이 중에서도 서울대가 약간 넘사벽 느낌이 있거든요. 네. 공부에 천재성이 있어야지 갈 수 있는 게 서울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보시기에 평범한 학생도
네. 노력으로만 갈 수 있는 게 서울대인가요? 그럼요. 노력으로 노력의 방법을 찾아야죠. 잘못된 공부 방법으로 계속하면 의미가 없는 네. 거고. 근데 제가 사실은 이런 얘기가 되게 두려운 게 요즘 제가 입시 제도를 잘 몰라요. 저희 때 수능이 절대적이었기 때문에 점수 올려서 갈 수 있었는데 요새는 뭐 안 그렇다고 하대요. 논문이나 논술도 써야 되고 면접도 해야 되고 해서 비객관적인 것들이 더 좌우를 많이 한다고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네. 입시 시대에는. 그리고 또 서울대 친구들은 하버드, 스탠포드 간 애들 보면서 또 박탈감 느끼고 그래요. 인생이 비교하면 끝이 없는 거야. 그렇겠죠. 다만 내가 할 수 있는 방법 안에서 업그레이드 시키는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일반 학생도 갈 수 있다, 서울대는. 그럼요,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살면서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서로 주변에 많은 서울대 동문들을 보면 잘 살고 있는 거야, 행복하게? 살아보시면 알겠지만 인생은 여러 면을 갖고 있는 조각과 같아서 내가 어느 면을 들여다보냐에 따라서 행복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그쵸, 맞아. 저도 행복할 때도 있고 아닐 때도 네, 있어요. 네. 사회적으로 엄청 뜬 사람도 가정이 불행해서 불행할 수도 있는 거고 반대로 내가 이혼 소송 중이지만 또 긍정적인 사람은 밝게 살아갈 수 있는 제 친구 중에 그런 친구 있거든요. 이혼 소송 당해 뭐 경제적으로도 힘들어. 근데 본인이 긍정적인 애들이 있어. 이거는 되게 단일화하기 되게 어려운 질문. 어른이 되면은요 인생의 많은 고민과 어려움들이 돈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맞아요. 이것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돈이 전부란 뜻이 절대 아니라 살아보시면은 아이들 키우잖아요. 네. 내가 아이한테 해주고 싶은 게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돈 때문에 못 해주는 경우도 있고 돈이 그 여유가 있어서 해주면 되게 좋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못 해줄 때는 배우자랑 싸울 수도 있는 거. 가족이 헤어지기도 하고. 돈이라는 게 큰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사회적으로 검증된 어떤 대학 안에 있으면 번듯한 직장에 들어갈 확률이 높아지는 거. 확률 게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번듯한 직장에 들어가면 또 나랑 비슷한 배우자를 만날 확률이 높아지는 거. 이게 나쁘게 얘기하면 서로 계급을 나누고 성벽을 쌓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까 인생의 알고리즘이라고 이것도 알고리즘인 거예요. 내가 계속 비슷한 쪽으로 가는. 근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학벌이 나쁘다고 해서 행복해질 수 없냐? 그것도 다른 거죠. 그렇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신사임당이나 김 작가나 이런 분들이 세계 최고의 대학을 나오진 않았거든요. 감성대디님도 저보다 구독자 많으시거든요.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또 어려운 환경에서도 좋은 결과를 내는 사람도 있는 거고. 공부 머리를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좀 좋아요? 가장 좋은 게 책 많이 읽는 거. 책 많이 읽는 거. 저는 책 진짜 많이 읽었거든요. 책을 많이 읽은 애들은 교과서대로 했을 때 처음에 좀 처질 수도 있어요. 오히려 네. 쓸데없이 많이 알아가지고. 근데 지금은 어느 시대보다 창의성이 중요한 시대고 책을 많이 읽는 애들은 문해력이 좋잖아요. 문해력이 좋아야 수학 문제도 나오면 문제를 이해하잖아요. 과학도 마찬가지고. 네. 우리가 수식으로 된 걸 풀 때도 그 문제를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이 문해력은 꼭 공부와 연결되지 않아도 살아가면서도 이 사람이 똑같은 말을 하는데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뭔지 파악한 능력과 관련된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맞아요. 지금 막 유튜브가 뜨고 영상이 뜨긴 뜨는데 활자로 된 걸 읽는다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책에서 보니까 20대 때 30대, 40대가 되는 것이 두려웠다라고 많이 나와 있던데 막상 지금 40대가 돼 보니까 어떠세요? 괜찮아요? 저는 지금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냥 가장 안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9시 뉴스 앵커 시절보다 지금이 좋아요? 그때는 힘들었죠. 뭐가 뭔지도 잘 모르고 겉으로만 지적이고 막 있어 보이는 거지. 그때는 내 자신감이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내 스스로가. 하다가 이제 된 거니까. 그때는 뭐 결혼도 안 했을 때고 일 욕심만 많았고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때는. 요즘에 제가 노화를 느끼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흰머리도 좀 나는 것 같고 주름도 없었는데 생기고 제가 그래도 동갑들 중에서는 덜 늙긴 했었어요. 요즘에는 좀 체력도 떨어지고 하니까 또 할머니가 되면 쭈글쭈글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것에 대한 좀 두려움은 있어요. 저는 지금 유튜브 채널 하고 있는 이유기도 한데요. 밀라논나 되게 좋아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채널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런 느낌으로. 70대가 돼서도 멋있고. 뭔가 일을 하고 싶다. 오늘 오시면서 책 5권을 이렇게 준비해 주신 게 있었어요. 네, 맞다. 예. 청춘은 청춘에게 주기 아깝다. 간단하게 좀 소개해 주세요. 이것은요, 제가 20대부터 썼던 글을 다시 리라이팅해서 20대부터 지금 40대가 되기까지 어떤 생각으로 살아왔는지를 좀 적어놨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꼭 아나운서 지망생 아니더라도 앞이 좀 막막한 20대, 또 30대 저랑 나이 비슷한 분들은 공감할 대목이 많을 것 같아요. 애를 키우면서 일도 해야 되고 약간 사회적 성취도 포기하기는 어려운데 살면서 나를 만들어오는 많은 작은 경험들 그런 게 어떤 게 소중한지를 좀 적어놓은 책입니다. 많이 네. 부족하지만 네. 분명히 누군가한테는 작은 깨달음이 되지 정말 않을까. 재밌었어요, 저는. 네. 좋은 댓글 남겨주신 분 제가 5분 골라서 네. 제가 직접 보내드릴게요. 네, 5분밖에 못 드려서 죄송하지만 여러분 교보문고나 영풍문고에서 많이 사주셔야지 또 순위가 올라가는 구입도 많이 해주시고 주변에 서평도 많이 남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감성대디 구독자 여러분 정말 좋은 채널이고요. 세상에 꿀같은 정보가 있고 애정이 있는 그런 채널입니다. 많이 사랑해주시고 시간 남으실 때 조수빈 TV
조수TV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직접 사인해주고 계십니다. 감성대리 조수빈. 제 글씨 되게 못 써요. 글씨 되게 잘 쓰게 생기지 않았나요? 네, 잘 쓰시는데 왜? 아니, 악필이.